안녕하십니까. 명리학 초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사오미월의 임계수 사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오미월의 임계수는 여름에 강한 화기로 인해서 재성으로 힘이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것은 임계수를 도와주는 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화용신의 네 가지 유형 중에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데 수보다는 금을 먼저 필요하고 일간인 내 자신과 같은 오행인 물이 금수 상생을 해서 사주의 중화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A 명조를 보면은 여자분인데 미월의 폭염에 임수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반가운 것은 연간과 시간에 편인과 정인이 월간에 있는 계수와 함께 아주 편하게 금수가 상생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주 보기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지지에 해자축 진신유라는 수금 오행만 잘 갖추어져 있다면은 이 사주는 구성이 일단 좋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연지를 보니까 자수가 보입니다. 시지에 해수가 보입니다. 이 정도면은 자수를 해치는 글자도 없고 해수를 해치는 글자도 없습니다. 이렇다면은 사주 전체로 봤을 때는 금수 기운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행상으로 보면은 금수 상생입니다. 그러나 십성으로 보면은 편인이 또는 정인이 아주 아름다운 사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속칭 보살입니다. 점을 치기도 하고 가끔은 사주를 봐주기도 하지만 이분은 사주 공부는 하지 않고 오직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 보살의 그런 직업을 잘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분은 오직 그 기도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한눈에 보여지는 사주상으로는 바로 그것은 편인과 정인의 아름다움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사주의 관성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살아오다가 신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결과 이혼을 한 경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을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그 마음 섬섬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그런 경자생이니까 이제 60대가 가까이 되었습니다마는 찾아오는 분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성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 사주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비교를 위해서 아래 사주를 보면은 남자분의 사주인데 이분은 여름의 임수입니다. 신금금을 갖고 계수를 천간에서 같이 금수 상생을 하는 것은 보기 좋습니다. 또 이들 신금과 계수의 공통의 근이 되는 지지에 해자축 진신유에 해당되는 연지유금과 일지신금이 있어서 이들 천간에 떠 있는 신금정인이 더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간에 있는 간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금이 용신이라면은 토화가 기구신입니다. 남는 하나의 목은 한신입니다. 이 경우에 비록 사주의 중화를 위해서 금도 있고 물도 있지만은 이 간목이라는 식신이 여름의 간목입니다. 많은 물을 필요로 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신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해석상. 그래서 이분의 배우자 되시는 분은 부부 갈등을 겪고 심하면은 이혼을 하려고도 마음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배우자가 보기에는 이 글자로 인해서 생겨나는 말과 행동이 맞닥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성과 식간 공부를 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겠지만은
여름에 간목이 물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과 또 식신이라는 글자가 이성적인 아름다운 마음 작용을 하지 않고 한신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기구신에 가까운 감성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간목이 갖고 있는 가식과 비진실성과 위선이 생각이 말과 행동에 묻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글자가 이 사람을 모두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금정인의 아름다움도 있는 사주지만은 이것이 월간에 투출되어서 한신이지만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것이 좋게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과하게 쓰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참 괜찮은데 왜 저런 행동도 보일까라는 의아해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글자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신에 대해서 꾸준히 주목을 하다 보면은 한신을 정확하게 잘 해석해내는 것이 의외로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잘 봐놓으시길 바랍니다. 비명조는 미월의 개수가 인성이 전혀 없습니다. 있다고 하는 것은 겨우 축토 속의 신금인데 미월의 미토 속에 있는 정화와 기토에 의해서 축토 속에 있는 신금과 개수는 그대로 극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축토는 시간에 있는 개수의 근이 되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개수는 월간과 시간에 있는 무토와 기토가 동시에 공격을 해서 극하고 합거해 버립니다. 기토와 무토는 여기서는 편관과 정관입니다. 이분은 여자분인데 남자분과 동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남자분의 변태성 성 요구로 인해서 도망은 가고 싶은데 도망도 못 가게 할 만큼 협박을 하고 이 여자분을 괴롭히는 바로 이 무토 기토에 해당되는 남자입니다. 더욱 강환인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갖도록 강요하는 그런 상식에 벗어나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 못 가게 합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걸 하니까 죽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3자 입장에서는 안 만나면 되지 않느냐라는 쉬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팔자라는 것은 참 묘하고 냉정하고 잔인합니다. 도망가게 놔두질 않는 겁니다. 만약에 도망가면은 처가를 불사질러 버린다는 이런 협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그 명리학을 심리 분석을 하고 이 사람의 운명을 관찰하다 보면은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 자세로 사주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좋다, 나쁘다, 해라, 말아라, 흉하다, 길하다 그런 것은 사주 술수가들이 하는 겁니다. 명리가는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좋은 게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면서 그 사람이 주어진 운명을 보다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명리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 5월의 임계수를 정리를 하면 반드시 약한 임계수를 생해주는 인성인 금이 있어야 되고 또 금과 같이 상생을 해주는 일간오행인 물이 있어 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천간에는 경신 임계가 되고 지지에는 지지수금오행인 해자축 진신유가 뿌리를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4, 5월의 임계수 사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마지막 30유형의 중화용신 공부의 마지막 특강입니다. 신유술월의 임계수 사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